코스피 200 선물 지수인데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급락한 다음에 여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이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677에서 거의 더블 이상 갔거든요. 1400 1.9, 요 코스닥 150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에서 1.5 정도 곱하면 될 거예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우량한 150개 종목을 산정해서 지수화 시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 나누기 요거 해보면 몇 배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핵심은 677.1에서 1401까지 더블 이상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학개미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빚내서 투자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만큼 더 많은 자금이 올라와야지 주가가 유지되고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식에 3억 가지고 있으면 무슨 대주주입니까? 주식 조그마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전부 대한민국에 대주주겠습니다. 주식을 틀어야 되잖아요. 수익 난 거 세금을 안 내려 그러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거고,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죠.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전부 다 하락했어요. 다우가 1.44, S&P가 1.63, 나스닥이 1.65. 어제 낮 같은 경우에는 꽤 상승을 했었어요. 30분 봉으로 그제 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방송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다가 11,950까지 찍었다가 급락을 한 거죠. 고점 11,950에서 11,600이 깨졌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350 정도 빠진 거죠. 제가 엊그제 설명드릴 때 피보나치 되돌림 가격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어중간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 61.8%는 이제 무조건 찍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게 무너지면 다음 코스로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11,600 자리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몇 개를 참고를 하셔서 체킹을 하시면 돼요. 10분 차트입니다. 10분 봉 11,197.5에서 12,249 껐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이 가격이 나와요. 11,600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매를 했는데 더 밀리면은 11,600까지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약간 굉장히 높은 거죠. 30분 봉으로 같이 이제 이어서 만약에 꺼보면은 요런 게 나와요. 중첩되는 가격대들이 있거든요. 요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지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가 지지 라인이 굉장히 확실한 거죠. 요즘에는 워낙 흔들고 별 그거 없어서 저도 조금만 들어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요 라인에서는 틀고 나오고 더 이상은 안 했어요. 슬금슬금 반등한 게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 버리거든요. 모양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 정도로 어중간하게 약하게 떨어졌을 때는 이 모양이 안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어느 정도 몇 번 행보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여기 11,000 여기는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고 더 확실한 거는 이 라인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좌율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오히려 시원하게 한번 떨어져 버리는 게 대응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 상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7시 넘었으니까 개장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요 라인 해가지고 매도를 때려 놓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은 맞고 내려와요. 그러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11,723.25네요. 이렇게 된 이유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재정 부양책 가지고 이제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어저께 해외 스팟에 보면은 미국 공화당 존 튠 상원 의원 1조 8천억 달러 구제 법안 통과 어려울 것. 1조 8천억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천조가 넘어가네요. 구제 법안. 이제 1조 8천억 달러 제시하는 거는 트럼프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금액이 더 커요. 요구사항도 더 많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그거보다 작은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천억 달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마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좀 조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펠로시하고 그다음에 머누신하고 차이 계속 좁혔다. 내일 머누신과 다시 통화. 펠로시 머누신과 통화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수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일봉이거든요. 나스닥에 제법 음봉이 길게 나왔어요. 이것도 뭐 음봉이라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밀리면은 6일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할 때 음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떨어진 날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다르긴 다르고, 부양책 나오면 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볼 거 없이 그냥 시원한 이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도 불안한 거죠. 트럼프가 2, 3주 전에는 재선 자신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고, 백악관 비서실장 트위터와 페이스북 선거에 개입 중일 수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가 완전히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언론 발표라든지 이렇게 난다고는 저도 인정 안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힘의 균형을 잡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이라든지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부양책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원하고 머누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 지수라든지 세계 3대 지수, 전 세계 지수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러는데, 지금 나스닥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계속 며칠 전부터 올려드렸는데 코스닥 150 선물 지수인데 상승폭의 76.4% 여기서는 엊그제 얘기 드렸듯이 한 번은 무조건 헤딩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대로 일단 맞았어요. 여기에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61.8% 라인. 이 라인까지는 와야 되고 1125.03 여기까지는 조금 큰 폭의 하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고, 맞으면 수익을 내는 거고, 이러면 또 손절을 하든지 대응을 하든지 하겠죠.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은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이라 그러거든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우량한 주식들을 상장해 놓은 데가 코스피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신규주들이라든지 코스피 여건에 약간 못 미치는 종목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코스닥 있다가 어느 정도 실적도 더 쌓고 그 다음에 경험도 쌓고 검증을 거친 후에 코스피로 올라가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바로 코스피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의문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드린 거예요. 코스피 200 선물 차트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우량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수화 시킨 거예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주식시장 자체를.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개인들 물량 말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큰 사람들의 물량들이 있으니까 코스닥보다는 하락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여기는 76.4%도 안 내려왔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왔어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주식 반토막 난 주식들 엄청나게 많을 건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여기서 과연 이만큼 올라갈 때 수익을 낸 개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동학 개민이 어쩌니 주가가 뭐 올라갔니 어쩌니 하면서 막 계속 언론에서 부추겼는데, 그리고 하락 신호라든지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나오는 거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여기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 물리면은 못 버텨요.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현금화 시키고 나오든지 선물 매도를 하든지 역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든지. 안타깝습니다.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산정할 때 보는 게 달러 인덱스죠. 주요 6개국 통화국을 국가 비교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높다, 달러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락을 하면은 달러 약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부터 103.960까지 해가지고 급등을 했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가는 반대로 폭락을 하고, 금 가격, 은 가격도 폭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판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23.6% 정도, 피보나치 가격대 하락폭이 23.6%까지만 왔거든요. 엊그제 상승하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밑으로 고개를 꺾었습니다. 상승 반전이 되려면 38.2%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안착이 돼야 됩니다. 몇 번 도전하는 그런 게 있겠죠. 이론적으로라면 달러 인덱스 이게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환율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되는 거죠. 환율은 상승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꼭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요즘에 또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이 너무 강해서 위안화가 또 최대폭 절상하고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세거든요. 6.7위안도 무너져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0.29% 정도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여전히 지금 달러 약세로 가는 추세적인 흐름대에 있다 보시면 돼요. 저점은 일단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가더라도 바로 무너지고 이렇게 보다는 한참 동안 좀 시간을 끌면서 다시 방향성을 정할 것 같아요. 여전히 달러는 약세다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는 보면 은 가격이 올랐다 그러는데 별거 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합 상태입니다. 어제 마감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보면은 금도 급락하고 은도 급락하고 유가도 급락하고 나스닥이 반등하면 같이 또 반등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생겨요. 커플링 현상이라 그러는데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데 요거는 위험자산
자산이고 금은 이제 안전자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빨리 깨져야 됩니다. 종이 금이라든지 종이 은 여기 선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런 가격대를 누르면서 실제 실물금이라든지 실물 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언젠가는 조정을 받고 한번 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무섭게. 지금 분위기로는 금값 가격이 선물이랑 은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로 많이 하락을 한다 해도 실물은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조금씩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저조차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제 보유 물량 안 팔고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팔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 보겠습니다. 은 가격. 이게 은 선물의 일봉 차트거든요. 지금도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양이죠. 5개월 정도 사이에 11.640달러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9.91 달러 이 정도 3배가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거 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깝깝할 건데 예전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다 하시고 한 단계 레벨업 돼가지고 안착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버바를 저쯤에 사신 분들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3배 정도까지 가는데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뭐 3배 정도 가는 것도 시간이 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발동이 언제 걸리느냐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월봉 상태가 이제 이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면 이거 올라가 버리면 한 3일 4일 만에 해가지고 뭐 10%씩 20% 30%씩 올라가 버리니까 이 선물 자체는 레버리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버티기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고 매매를 해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은 선물인 것 같아요. 은, 가스 이런 게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보니까 제가 봐도 아까 제가 이 실시간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피보나치 가격 이거 엄청 안 신기하세요. 이거 올라오고 오늘 그 두드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매도 걸어 놓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고 또 내려오죠. 이 되게 잘 맞아요. 투자할 때는 무조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크루드 오일 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 어제 만기였는데 이제 12월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가도 약간 뭐 하락을 하는 거 정도입니다. 일봉 한번 보실게요. 유가는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착돼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찾고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13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밀리면 또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밀리는 것보다는 가는 분위기네요.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늄도 한 번씩 물어보시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약간은 이제 지루한 흐름을 나타내네요. 실버라든지 골드에 비해서는 플래티늄은 확실히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에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하고 기다리는 라인이 맞기는 맞아요. 되돌림 폭이 61.8%까지 왔거든요. 여기서는 강한 지지 자리가 맞아요. 금과 은이 대세니까 그냥 주로 많이 거래하는 쪽으로 거래를 하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안 올랐으니까 나는 한참 기다려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달러 계속 사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CBDC하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또 어떻게 되냐라는 또 생각도 있는데, 만약에 미국도 CBDC가 나오고 한국도 CBDC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폐 단위 축소.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 꽤 높고. 그러다 보면 환율이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종이돈의 가치는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달러도 똑같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이러면은 미국 기준으로요. 미국의 구지폐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와 종이지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국 돈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버틴다. 무너지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무너진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금 가격은 지금 별다른 변동이 없어요. 1kg 기준으로는 8,085만원, 100g은 8,810만원, 37.5g은 306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수수료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유가증권용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금을 만드는데 공임, 실버면은 실버를 만드는데 공임, 이게 없는 거죠. 실버바가 1kg에 110만 7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최근에 지금 1140원까지 지금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실버바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버바 가격이 다른데 타사하고 비교해서 조금 높으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대리점 마진도 줄이고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묶음 판매가 50개 뭐 100개 하고 나면 조금 저렴하게 한다는데, 대리점 마진이 안 그래도 작은데 줄여버리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누가 팔 사람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할인이 되면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고 또 시간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